국가보조금 지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 고착화된 운영 모델의 문제점과 혁신 전략, 큐레이터심, 서론 모이지 않는 성과의 딜레마. 지난 10여 년간 국가유산 청구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왔다. 이은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의 대상을 넘어 국민이 향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숭고한 목표에서 비롯되었다. 전국 각지의 수많은 사업 운영 주체들은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각자의 문화유산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막대한 재정 투입과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도대체 성과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며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평가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은 대부분의 사업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긴 사업 초기 마중물 역할을 위해 시도되었던 과도기적 모델이었으나 어느덧 혁신 없이 고착화되어 버린 경로의존적 표준이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개별 운영 주체의 역량 부족이나 노력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보조금 지원 구조, 평가 지표, 행정 절차가 총체적으로 만들어낸 예측 가능한 결과임을 주장한다. 현 시스템은 전략적 가치 창출보다는 절차적 안정성을, 혁신적 시도보다는 관행적 반복을 우선시하는 저위험 저효과 균형 low risk, low impact, equilibrium 상태에 빠져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개선을 넘어 사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현행 활용 사업 모델의 비효율성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제1부, 이러한 모델이 고착화된 시스템적 원인을 분석한 뒤 제2부, 마지막으로 국내외 성공 사례에 기반한 대안적 패러다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부, 제1부 현 상태 진단 반복적 저효율 프로그램의 현실, 현장에서 관찰되는 문제점들은 일부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인 운영 모델의 해부학적 분석과 그 비용 효율성, 그리고 현행 평가, 제도의 맹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30명 참여, 10명 수의 모델의 해부.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평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특정 공식을 따르고 있다. 이 공식은 유적 설명 관련 체험 프로그램 교육 내용, 퀴즈 복습 휴식 소규모, 공연 및 기념사진 촬영이라는 일련의 순서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학적으로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문화유산의 고유한 가치를 깊이 체감하게 하기보다는 표준화된 현장학습 활동의 배경으로만 소비하게 만드는 한계를 지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참여자의 구성과 실제 수혜의 불균형이다. 통상적으로 30명 이내로 모집되는 참여자 중 약 3분의 2는 자녀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한 학부모이며 실제 프로그램의 핵심 대상인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3분의 1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적극적인 참여자라기보다 자녀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수동적 관찰자의 역할에 머무르게 된다. 결국 회당 수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능동적 수혜자는 10명 내외의 어린이로 축소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비용 분석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국가유산청 및 관련 기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주강사 및 보조강사비, 체험, 재료비, 홍보비, 행정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일회성 프로그램의 예산을 추산하고 실제 수혜자 수로 나누어 보면 그 비용 효율성이 현저히 낮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표 1.1 표준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비용 효율성 분석 예시. 위표는 보수적인 예시이며 버스 임차료, 공연팀 섭외비 등이 추가될 경우 1인당 비용은 20만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이는 민간 시장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체험 비용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현장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저효율 구조는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사업, 운영 주체의 의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고려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프로그램 모델이 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예산 지침은 주강사, 보조강사, 체험비 등 소규모, 강사 주도형 활동에 최적화된 항목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규모 시설 투자나 복잡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같은 혁신적인 활동을 위한 예산 항목은 무제하거나 편성이 복잡하다. 즉, 시스템 자체가 운영 주체들이 가장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승인받기 쉬운 표준화된 소규모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한 반복적인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2. 평가의 덧성과 지표의 맹점. 문화유산 활용 사업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또 다른 축은 현행 평가 제도이다. 현재의 평가는 측정하기 유리하지만 종종 사업의 본질적 성과를 왜곡하는 양적 지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2023년 자체평가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참여 임원 수와 같은 단순 계량 지표는 코로나19 상황 개선과 같은 외부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아 사업 자체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운영 주체들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단기적인 행사 참여자 수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게 되며 이는 참여의 질이나 경험의 깊이를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한 번의 대규모 축제를 통해 수천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고 보고할 수 있지만 그들 대부분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에 불과할 수 있다. 과거 정부가 발표한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역시 이런 딜레마를 보여준다.
2015년 문화재청은 활용사업을 통해 약 292억 원의 편익과 231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거시적 분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는 1인당 수의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미시적 현실을 가리고 문화유산에 대한 깊고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사업의 핵심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지 못한다. 결정적으로 현행 평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측정하지 않고 있다. 방문객의 체류 시간, 재방문율, 학습의 심화도, 지역 공동체의 자긍심 고취, 자생적인 지역 생태계 형성 여부 등은 평가, 지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일부 평가, 연구에서 프로그램, 비추천 사유 분석의 필요성이나 신설, 주제의 정책 효과 부족 등을 언급하며 이런 공백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이는 아직 전면적인 평가 시스템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조금 시스템과 평가 시스템은 서로 맞물려 평범함의 악순환을 강화한다. 보조금 시스템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평가 시스템은 단순한 양적 지표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합격점을 줌으로써 현장에는 어떠한 혁신의 동기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혁신은 위험이 크고 현행 평가, 도구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받는 반면 관행의 반복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보상받는다. 이것이 바로 평가위원들이 지적한 과도기적 모델이 15년 넘게 고착화된 근본적인 이유이다. 제2부 원인 분석, 과도기적 모델은 왜 고착화되었는가? 현재의 비효율적인 모델이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은 단순히 관성의 결과가 아니다. 기금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특성, 행정적 편의주의, 그리고 잘못된 성공 모델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시스템적 결과물이다. 2.1. 보조금의 역설 혁신이 아닌 안정을 지향하는 지원 구조. 정부의 보조금 지원 제도는 그 본질상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우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창의적인 시도를 억제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다. 첫째, 현행 보조금 관리 지침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통제에 집중한다. 모든 지출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자산서, 물품 컴퓨터, 앰프 등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교부 결정된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된다. 이러한 규정들은 예산의 부정 사용을 막는 데 필수적이지만 현장의 운영 주체에게는 감사 규정 준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창의적 실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게 만든다. 둘째, 보조금 신청 및 선정 과정이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사업계획서 제출 시 많은 횟수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이 더 충실한 계획으로 비칠 수 있다. 신청서 양식 자체가 계획된 프로그램의 수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운영 주체들은 하나의 혁신적이고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보다 검증된 소규모 프로그램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는 더 많은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사 붙여넣기식의 프로그램 양산을 초래한다. 셋째, 시스템 자체가 변화를 억제한다. 사업 선정 후 승인된 계획을 대폭 변경할 경우 사업 취소나 국비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긴 현장 피드백을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시장 변화에 맞춰 전략을 수정하는 적응적 관리 애답티브 매니지먼트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운영 주체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무관하게 최초에 제출한 계획을 기계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모델이 아닌 보조금 관리 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투자자의 목표가 잠재적 가치가 높은 곳에 자원을 배분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보조금 관리자의 목표는 약속된 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행 문화유산 활용사업 보조금 제도는 후자의 철학에 철저히 입각해 있다. 이 시스템에서 성공이란 깨끗한 회계 정산과 100% 계획 이행률을 의미하며 기은 필연적으로 혁신적이고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를 걸러내고 표준화된 저위험 저효과 활동만을 양산하게 된다. 문제의 본질은 몇몇 규정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지배하는 안정지향적 철학 그 자체에 있다. 2.2. 행정 편의주의와 경로의 존속. 시스템적 제약과 더불어 이를 운영하는 인간적 요소 또한 현재의 모델을 고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바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자원이 부족한 비영리단체 실무자에게 표준화된 프로그램 모델은 기획, 예산 편성, 실행, 결과 보고의 모든 단계가 용이한 최소 저항의 경로를 제공한다. 기은 창의적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부산시의회에서 지적된 긴급 수의계약 남발 사례처럼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는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며 관행을 고착시킨다. 또한 제도적 동형화 institutional mimicry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혁신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 주체들은 다른 문화유산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를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안전한 전략으로 인식된다. 정부가 직접 우수 사업으로 선정하여 홍보하는 사례들이 대부분 기존 패러다임 내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러한 모방 경향은 더욱 강화되며 업계 전반의 표준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역량의 함정이 존재한다. 현재의 모델은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디지털 마케팅, 문화부동산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 파트너십 금융 등 고도로 전문화된 역량이 요구된다. 현재 사업을 주도하는 비영리 단체나 문화원은 이러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스템은 이러한 새로운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체계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보유한 역량으로 수행 가능한 과업만을 반복하게 되는 경로 의존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2.3. 우수 사업의 모수. 적설적이도 현행 모델의 고착화를 가장 강력하게 추동하는 요인 중 하는 정부가 선정하는 우수 사업 제도 자체이다. 문화유산청은 매년 생생국가유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등에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성공 사례로 홍보한다. 그러나 이들 우수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기존의 소규모, 체험 중심, 이벤트 기반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차산 역사문화 투어나 나는 성주다, 산성탐험대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창의적인 스토리텔링과 참여형 체험 요소를 도입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일회성 행사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정의하는 우수함이 근본적으로 다르고 더 영향력 있는 모델이 아니라 기존 모델에 세련되고 창의적인 변주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독특한 지역 설화를 활용하거나 흥미로운 만들기 체험을 추가하는 등의 개선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점진적 개선에 불과하다. 정부가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의 표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모든 운영 주체에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운영 주체들의 야망해 보이지 않는 천장을 설정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도전을 위축시키는 자기 강화적 순환고리를 형성한다. 결국 우수 사업 제도는 혁신을 장려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모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제3부대한 패러다임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 모델. 고착화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개선을 넘어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일회성 프로그램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문화유산 자체가 지속 가능한 장소 플레이스이자 하층적인 생태계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전략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환은 해외 성공 사례에서 구체적인 모델을 찾을 수 있다. 3.1. 프로그램에서 장소로 자생력을 갖춘 목적지로서의 문화유산. 전략적 목표를 일시적인 프로그램 제공에서 영구적이고 다층적인 장소 구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문화유산을 단순한 행사의 배경이 아닌 그 자체가 중심이 되어 문화, 사회, 경제 활동을 유발하는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 1. 홍콩 타이쿤타의 권, 적응적 재사용과 상업적 통합이 홍콩의 옛 중앙경찰서와 빅토리아, 교도소 부지를 개조한 타이쿤은 이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홍콩 정부와 홍콩 자키 클럽 헝컹 자키 클럽이라는 민간 재단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된 이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PPP과 장기적 비전, 단기 보조금이 아닌 민간 재단의 막대한 자본과 전문성이 투입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복합용도 맥스유즈 모델 비영리 현대미술관 JC 컨템포러리과 세계적 수준의 레스토랑, 바, 디자인숍 등 상업시설을 의도적으로 결합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상업적 임대 수익은 미술관 운영과 문화 프로그램의 재정적 자립을 돕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진정성과 디자인의 결합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을 세심하게 보존하면서도 헤르조그, 앤드 드 메롱얼적 앤드 디 미완과 같은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현대 건축물을 과감하게 삽입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장소성을 창출했다. 결과 타이쿤은 이제 단순히 유적지가 아니라 예술 애호가, 미식가, 관광객, 지역, 주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24시간 찾는 활기 넘치는 복합 문화 공간이 되었다. 이 년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사례 2. 대만 하야시 백화점 헤이아시 디파트먼트 스토어. 문화유산의 상업 및 문화 브랜드와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하야시 백화점은 1932년에 지어진 일제강점기 건물을 복원하여 상업적 성공과 문화적 가치 확산을 동시에 이룬 사례다. 큐레이션 기반 리테일 각 층마다 타이난의 맛, 타이난의 디자인과 같은 테마를 부여하고 지역 디자이너와 장인들이 만든 상품만을 엄선하여 판매한다. 이를 통해 백화점 전체가 타이난의 창조 산업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이자 플랫폼 역할을 한다. 스토리텔링의 통합 대만 최초의 엘리베이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폭격, 흔적, 옥상의 신사 등 건물 자체가 가진 역사적 이야기를 방문객 경험의 일부로 적극적으로 엮어낸다. 이는 단순한 쇼핑을 문화적 행위로 승격시키며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경제적 자립 하야시 백화점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는 성공적인 상업시설로 운영된다. 이는 타이난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리는 유적지로 평가받으며 문화유산 보존과 수익 창출이 양립 가능함을 증명한다. 이 두 사례는 국내 모델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표 3.1 국내 프로그램 모델 해외 장소 모델 비교 3.2 기술과 새로운 콘텐츠를 통한 영향력 확장 30명 참여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유업에서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방문객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하는 개인화된 전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그룹마다 해설사를 붙이지 않고도 깊이 있는 경험을 대규모로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방문객 수를 200% 증가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대만의 사례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수혜 대상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이라는 협소한 범주에서 벗어나
전 세대로 확장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콘텐츠의 형식 역시 설명에서 스토리텔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울의 근대 문화유산들을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엮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사례는 학술적 설명, 나열보다 매력적인 이야기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국가문화유산 포털의 설명 자료를 전문가를 통해 쉽고 흥미롭게 개선하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3.3.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새로운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 100% 보조금 의존 모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와 재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타이쿤과 아시아의 여러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핵심은 공공민간 파트너십 PPP의 효과적인 활용이다. 민간의 자본, 창의성, 효율성을 공공의 목표와 결합시키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역시 단순한 수혜자나 관객이 아니라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창작자로 참여시켜야 한다. 이은 프로젝트가 지역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장기적인 운영에 대한 주인의식과 지지를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고 자금을 대는 운영자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전략적 조력자 스트래테직 이네이버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개별 프로그램을 미시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투기 자본을 투자하는 등 성공을 위한 거시적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결혼 및 정책 재원 마중물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지난 15년간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막대한 마중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고여 지속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선의 목표로 시작되었으나 혁신을 억제하는 보조금 및 평가 시스템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저효과 모델이 고착화되었고 이는 국가의 귀중한 유산과 재정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했다. 이제는 펌프질을 멈추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저수지를 건설해야 할 때다. 새로운 비전은 명확하다. 핵심 문화유산을 일시적 체험의 장소에서 문화, 사회, 경제생활의 역동적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 정책 혁신을 제안한다. 1점. 국가유산청을 위한 제언. 보조금 시스템의 이원화, 투-트랙 펀딩. 어트랙의 커뮤니티 활성화 보조금. 기존의 소규모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은 유지하되 신청 및 정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어트랙 비문화유산 혁신 펀드. 장소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새로운 경쟁 기반 펀드를 신설한다. 단연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 PPP 구성과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평가 지표의 전면 개편. 어트랙 B 사업의 경우 참여 인원 수와 같은 단순 양적 지표를 폐기하고 방문객 평균 체류 시간, 재정 자립도 보조금 외 수익 비중, 민간 투자 유치액, 지역 브랜드 가치 기여도 등 전략적 성과 지표 KPI를 도입한다. 핵심 역량 강화 투자. 문화유산 경영 아카데미를 설립 또는 확대 개편하여 단순 이벤트 기획이 아닌 문화부동산 개발, 디지털 콘텐츠 전략, 파트너십, 금융, 지식재산권 관리 등 미래지향적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2점.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제언. 단순 행정가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의 전환관 내 문화유산 중 대규모, 변혁의 잠재력을 가진 핵심 자산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민간 개발사, 지역 커뮤니티, 문화기획자를 연결하는 촉진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도시계획과의 연계. 문화유산 활성화를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발전 계획의 핵심 축으로 통합하고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3점. 사업 운영 주체를 위한 제언. 보조금 주기를 넘어서는 장기적 사고, 매년 보조금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다개년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적극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구축.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보다 여러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더 크고 야심찬 프로젝트에 도전해야 한다. 기술기업, 상업개발사, 관광 에이전시 등 이종 분야와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역량과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무한한 가치의 원천이다. 이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 투입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는 용기와 시스템을 혁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제는 마중물을 붓는 일을 넘어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